안녕하세요. 파르라니입니다. 오늘은 증거소집 및 정리를 위한 두 번째 시간으로 사기꾼에게 송금 또는 현금으로 빌려준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증거정리 방법과 개념, 그리고 앞으로 안내해드릴 영상들의 내용에 대해 전 영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정리편에서 자세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영상부터 먼저 보시면 이번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 영상에서 모든 증거 정리 방법에 있어 캡처받은 모든 사진의 배경을 화이트로 변경해야 한다는 부분과 모든 출력을 컬러로 해야 한다고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의하실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돈과 관련된 이 부분을 증거로 정리할 때 가장 속이 상하고 화가 많이 나 뭐라도 들고 가서 어떻게 하고 싶은 심정이 가장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 이유는 피해본 그 돈 때문에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오늘도 확실한 증거 정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증거 캡처 사진을 붙이는 방법은 먼저 동영상에서 안내해드린 카톡 대화 내용 증거 수집과 같으니 지난번 영상을 꼭 먼저 보신 후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캡처 사진 증거 정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번 송금 내역 증거 정리에 있어 두 가지로 증거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기꾼의 부탁, 요청에 의해 송금 및 직접 현금으로 빌려준 내역과 두 번째는 내가 용돈이나 교통비 명목 등 자발적으로 송금 또는 현금으로 준 내역입니다.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내가 자발적으로 용돈이나 교통비 명목으로 준 돈이 있다면 증거 번호를 따로 하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저는 친한 동네 형이어서 제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고액의 상속세금 납부로 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 처리하느라 돈이 부족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몇 차례 교통비와 용돈 명목으로 송금 이체와 현금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사기 소송에서 사기꾼이 10만원 또는 20만원 이렇게 소액으로 빌려간 금액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사기꾼이 경찰 조사에서 소액으로 받은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제가 용돈으로 그냥 쓰라고 줬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앞 설명대로 제가 자발적으로 몇 번 소액으로 송금 또는 현금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역이용하여 빌려간 금액 중 수십만 원씩 여러 번 빌린 것을 그냥 준 것이라고 주장해 빌려준 것과 자발적으로 준 돈을 확실히 구별하기 위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정리하시기를 안내 드리는 겁니다. 사기꾼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기꾼이 빌린 돈 중 일부 금액을 제가 용돈으로 준 것이다라는 사기꾼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님과의 통화에서 제가 자발적으로 준 돈은 고소장에 기재도 첨부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더니 해당 증거를 다시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소장 접수 후 경찰의 추가 요청으로 제가 자발적으로 송금 또는 현금으로 준 금액에 대해 해당 내용을 증거자료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처음부터 증거 번호를 따로 하여 반드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단, 기분이 나쁘고 괘씸하다고 하여 그냥 준 돈인데도 사기당한 금액을 높이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하시게 되면 나중에 거꾸로 본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사실 그대로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 작성 및 진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나중에 기억이 안 나고 경찰 조사나 검찰의 확인 전화에 긴장과 당황을 하게 되어 진술 번복 등의 실수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럴 경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관이 피해자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사기 구성의 또 다른 요건 중 기망 행위와 더불어 용도 사기가 있는데 이는 사기꾼이 돈을 빌린 목적과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빌려갔는지를 증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바탕으로 경찰이 사기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조사할 것입니다. 서로의 말이 다를 경우 대질신문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송금 내역은 통장 또는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해당 은행 앱을 조회하여 엑셀 파일에 정리합니다. 엑셀 파일 정리는 화면의 내용처럼 증거 번호와 그 제목을 적으시고
내가 송금한 내 통장 은행명, 계좌번호, 통장명, 그리고 사기꾼이 수령한 은행명과 계좌번호, 통장명을 기재합니다. 이 서류는 송금 내역 캡처를 정리한 증거서류 표지 다음 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사기꾼을 조사할 때, 그리고 고소장 진술과 비교할 때 경찰의 입장에서 사건 파악이 수월합니다. 제 사례의 경우 저는 2개의 통장에서 송금을 했으며 사기꾼의 2개의 통장, 그중 1개는 사기꾼의 어머니 통장으로 2번 송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중 한두 번만 큰 금액으로 송금한 경우는 간단하겠지만 저처럼 수십 차례 송금을 한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송금했는지 따로 적어놓지 않는 이상 당장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일단 송금한 금액과 날짜라도 먼저 파악하여 날짜 순으로 엑셀 파일에 정리해 놓습니다. 앞 카톡 증거 정리 동영상에서 안내했듯이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송금한 이유가 생각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마지막까지 해당 금액을 어떤 목적으로 사기꾼이 빌려달라고 했는지 내용을 모르면 그냥 모름이라고 쓰시거나 뭐뭐로 추정됨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상황의 앞뒤를 잘 생각하셔서 확실한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 증거 인정에 도움이 되지만 절대로 거짓말로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제출한 서류는 수사관이 피해 금액과 사기꾼의 사용 목적을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 조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리스트를 보면서 송금 날짜 순서로 송금 금액과 인출 내역을 캡처받아 증거로 정리하면 됩니다. 혹시 증거 자료가 통장이시면 사기꾼에게 보낸 날짜, 금액, 이름이 나오도록 또는 사기꾼이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송금을 받은 경우 그 사람의 이름이 찍힌 부분을 해당 날짜의 금액과 함께 사진을 찍어 저장 후 증거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 가능하다면 핸드폰에서 송금한 내역과 인출 내역을 캡처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증거 정리가 너무 편합니다. 저는 핸드폰상 해당 은행 앱을 통한 캡처를 바탕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통장 사진으로 증거 서류를 만드실 경우 제 방법을 응용하여 증거 서류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용 작성 후 혹시 송금 계좌와 금액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은 이처럼 따로 색으로 구별 표시하여 수사관님이 파악하기 쉽게 하시고 현금으로 전달했을 경우 어디서 전달했는지 간단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진술은 고소장에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자발적 송금 내용 또한 정리 방법은 증거 번호만 다를 뿐 동일합니다. 이 송금 내역 정리 서류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던 이유는 첫째, 빌려준 금액과 자발적으로 준 금액을 경찰의 입장에서 비교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 사기꾼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혔으며 두 번째로 배상명령 신청에 따른 판결문 범죄 일람표에 이 송금 내용에 적힌 날짜와 금액이 그리고 기망 내용에 고소장 진술 내용과 송금 리스트의 핵심 내용이 혼합되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서류를 보면서 날짜 순으로 정리된 고소장에 해당 금액의 편취 과정과 기망 행위에 대한 진술을 바로 찾기가 쉬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기꾼을 조사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판결문의 범죄 일람표에 제가 고소장에 작성한 핵심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렇게 조사하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또한 사기꾼의 부탁으로 제가 결제한 카드 사용액과 사기꾼이 빌려가 사용한 카드 금액 전액도 모두 배상하라는 배상 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카드 증거 자료 정리편과 고소장 작성 방법편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대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위의 안내대로 날짜별 송금 내역 정리를 마쳤으면 해당 증거 자료를 캡처받아 정리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 캡처 방법은 첫째, 사기꾼에게 보낸 송금 내역 캡처 사진을 날짜 순서대로 하나하나 건별로 캡처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용도 사기 입증을 위해 사기꾼이 빌린 목적을 금액별로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사기꾼에게 현금으로 주었을 경우 현금을 인출한 내용을 건별로 캡처 받으시고 세 번째로는 사기꾼에게 빌려준 것은 아니지만 송금 또는 현금으로 준 금액을 건별로 캡처를 받습니다. 방금 안내드린 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캡처인 송금과 인출 내역은 하나의 증거 번호로 한 폴더에 저장, 정리를 하지만 세 번째 자발적 송금 및 현금 지급은 따로 폴더 저장 후 또 다른 증거 번호로 정리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을 정리한 엑셀 파일을 보시면서 송금 또는 현금 인출 내역을 날짜 순으로 핸드폰상 해당 은행 앱에서 해당 날짜를 지정한 뒤 건별로 사진의 내용처럼 어떤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누구에게 얼마나 송금이 되었는지 표시된 내용을 캡처를 받습니다. 캡처를 모두 저장한 폴더에서 화면처럼 날짜와 금액, 증거 정리 번호 순으로 캡처 사진을 정리합니다. 증거 번호 순서를 맨 앞으로 기입할 경우 날짜와 혼동이 되어 저는 파일 맨 뒤에 증거 번호 순서를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신 후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처음 동영상에서 안내해드린 카톡 대한 정리안처럼 하나하나 작성 및 삽입하시면 됩니다. 증거정리 서류 표지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송금 내역 증거 번호를 증제 사무증으로 했고, 제목은 유한타 증권 송금 내역서 및 직접 전달 금액 내역으로 하였습니다. 부제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이체한 송금 내역 정리안으로 적었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제일 먼저 설명드렸던 엑셀 파일 정리 서류를 삽입하고 그 다음부터 증거를 하나씩 정리하여 삽입하였습니다. 증거서류 첫 줄에는 증거번호, 이 번호는 캡처 사진 정리 시 증거번호 순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송금 날짜와 금액, 그 다음 줄에는 어떤 목적으로 사기꾼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지 피고소인 사용 목적 핵심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에 해당 송금 내역 캡처 사진을 첨부합니다. 고소장에 건별로 상세 진술을 하므로 핵심 내용은 간단히 적습니다. 같은 날 한 은행 계좌에서 여러 번 송금을 하였을 경우 특별히 다른 이체 사항이 많지 않으면 이렇게 한 번에 정리된 캡처를 첨부하시고 해당 서류 출력 정리 후 중간에 다른 이체한 내용이 있을 경우 사건과 관련된 해당 금액 사항만 형광펜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혹시 같은 날 다른 은행 계좌 두 곳에서 각각 송금을 했으며 각각의 증거로 분류하여 앞서 안내드린 방법대로 정리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작성하는 모든 파일 서류에 있어 엑셀과 파워포인트는 HY 신명조체를 사용하였고 고소장은 한글 프로그램 한 건 바탕체를 사용하였습니다. 고소장처럼 길게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글자 포인트를 12로 하시고 제목에 해당되는 것들은 14에서 15포인트 정도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 처리에 있어 법을 다루거나 집행하는 기관들은 보수적 성향이 강해 제가 작성한 글자체로 교과서나 책처럼 정자로 작성되는 무난한 글씨체를 추천드리며 또한 이런 글씨체를 기관들에서 선호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지만 아무리 여러분이 분하고 화가 나도 빌려준 금액과 내가 자발적으로 현금 또는 송금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솔직히 분류하여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나중에 경찰서에서 피해자 경찰 조사를 받거나 추가 문의사항을 갑자기 전화로 확인받을 때 거짓으로 작성한 부분이 있으면 양심에 찔려 말이 버벅대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티가 나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를 함에 있어 피해자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어 오히려 사기꾼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들은 정말 베테랑들이어서 긴장을 해서 그런 것인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직감적으로 안다는 것을 조사를 받을 때 또는 통화를 할 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모두 끝났으면 증거번호 순서대로 출력을 한 뒤 이 증거서류도 맨 윗부분에 구멍 2개가 뚫리는 펀치 작업 후 서류철을 하시면 증거서류가 완성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빌려준 금액과 자발적으로 준 돈을 구별합니다. 둘째, 현금 또는 현금 인출 금액을 날짜별로 사기꾼이 어떤 목적으로 빌렸는지 엑셀 파일로 정리합니다. 셋째, 정리된 송금 리스트를 보면서 송금한 은행 앱에서 해당 날짜로 지정 후 통장 번호와 금액, 수취인이 모두 보이도록 캡처를 순서대로 받아 폴더에 저장합니다. 넷째, 저장한 폴더에서 해당 캡처 사진 파일을 날짜, 금액, 증거번호 순으로 입력하여 정리합니다. 다섯째, 증거정리 서류에 증거번호, 날짜, 송금 또는 인출 금액, 피고소인 사용 목적을 간단히 적습니다. 이것으로 송금 및 현금 지급 증거정리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증거 자료를 정리함에 있어 가장 화가 많이 나고 아마도 정리하시다가 돈과 맞물린 배신감과 분노가 함께 치밀어 올라 저처럼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작업을 여러 번씩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감정적으로 처리하시거나 포기하시지 마시고 심호흡을 차분히 하시면서 하나하나 정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 일반인인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사기로 인해 고통 속에서 홀로 소송을 심겹게 하시는 다른 사기 피해자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